조용히 당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그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언어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위협에는 쉽게 반응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심리를 잠식해오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 즉 교묘한 언어로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고 감정을 조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쉽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언어라는 거미줄에 갇혀 혼란스러움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교묘한 심리 조종의 실체를 파헤치고 스스로를 굳건히 지키는 지혜와 용기를 얻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고통을 제거하고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타인을 은밀히 조종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때로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조종은 단순히 말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무비판적으로 의존하고 지배력을 넘겨주도록 유도하는 정신적인 학대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자아를 파괴하고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며 타인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감정이나 약점을 잔혹하게 이용하며 이에 대한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취약점을 귀신같이 알아내 교묘하게 이용하고 거짓말, 강압, 착취, 그리고 교묘한 비난 등 다양한 기만적인 기술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무력화시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며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수법이지요. 마치 덫을 놓듯이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어느새 우리는 그 덫 안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며 결국 우리 자신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수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심리 조종 언어의 주요 유형들을 하나씩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고 더 이상 그들의 교묘한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는 현명하고 주체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지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심리 조종 기술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교활하고 파괴적인 심리 조종 기술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 감정, 인식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왜곡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내 생각일 뿐이야. 과대망상 좀 그만둬. 너 미쳤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상하다고,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심지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 이해를 못해? 와 같이 교묘하게 포장하여 마치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의 저항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보통 4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정과 비난으로 시작하여 점차 피해자의 현실감을 완전히 흔들고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지속적으로 주입하며 피해자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 덫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유발, 즉 길트 트립 길트 마이너스 트리핑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불필요한 책임감이나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매우 고전적이지만 강력한 심리 조종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과거의 희생이나 노력을 상기시키며 감정적인 빚을 지게 만들려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 뭘 포기했는지 알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 때문에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나 아니면 누가 너를 이렇게 아껴주고 이해해주겠어?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만나주겠어? 와 같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가치를 낮추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의 마음을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사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압박은 피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 조종 도구이자 모든 기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타인을 통제하거나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심리 조종의 근간을 이룹니다. 가해자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 진실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실이 왜곡될 때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지속적인 거짓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침묵, 즉 사일런트 트리트먼트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로 언어 폭력과 다름없는 매우 잔인한 심리 조종의 한 형태입니다. 소통을 거부하고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함으로써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 단절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난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심리 조종의 형태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를 비난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전가합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믿게 만들어 자존감을 훼손시키고 결국에는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보다 가해자의 비난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질책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일반화 및 자격 박탈입니다. 이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가치나 개성을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원래 너 같은 애들은 다 그래.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와 같이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존재 가치를 격화시킵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적 인간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언어는 피해자의 자신감을 꺾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모순된 주장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반복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피해자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하는 일관성 없는 말들은 피해자의 현실감을 더욱 흔들고 결국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혼란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인지 능력을 불신하게 만들고 가해자의 말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탈진시켜 저항할 힘을 빼앗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러한 심리 조종의 언어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들의 전술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 조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심리 조종은 강한 감정, 예를 들어 분노, 슬픔, 죄책감, 불안, 무력감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지하고 그 감정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감정적 동요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침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리 조종자는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더욱 강화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와 같이 대화를 잠시 중단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개인화 방지입니다. 심리 조종은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동은 그들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당신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불필요한 죄책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심리 조종적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당신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관계라면 과감하게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당신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긍정적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반박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이나 왜곡된 진실에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고 당신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억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와 같이 단호하고 침착하게 당신의 현실과 진실을 지키십시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증거를 제시하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자존감 향상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그 어떤 방어책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굳건한 사람은 타인의 심리 조종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강점과 성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대처 전략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치료를 통해 당신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은 당신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 조종은 연인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 우리의 삶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심리 조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거나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심리 조종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자존감 저하, 사회적 고립 등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리 조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자들의 언어와 수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용기 있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는 지혜와 용기를 믿으십시오. 자신을 존중하고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때로는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려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아는 현명함을 갖추십시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함부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들의 교묘한 언어와 행위에 속지 않고 더욱 단단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용감한 전사가 되시기를 강력히 응원하며 당신의 앞날에 늘 행복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